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증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작년 중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이랑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크리컬 종목이 좋았고 성장주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 스타일로 보면은 가치주가 상승을 한 반면에 성장주는 하락을 했다. 뭐 미국하고 좀 대동소이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석탄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성장주라든지 창업한 이런 테크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가치주가 굉장히 선방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5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 섹터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0월 달에 20차 당대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향후 5년간의 중심이 될 어떤 정책들을 10년간이죠. 어찌 보면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요거를 신시대 5대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첨단 제조업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신에너지, 국산화 대체, 방산 이렇게 5가지를 내놨어요. 향후에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이 5가지 섹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기적으로 반등 기회를 좀 노린다라고 하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부동산 관련된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밸류 체인들 뭐가 있을까요? 뭐 가구, 가전, 건자재 이런 쪽에 좀 투자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투자 스타일인데요. 이게 중소형 성장주가 올해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과학 창업판이나 창업판 이런 중소형 성장주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 뉴인프라인데 제가 그 뉴인프라에 대해서 신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을 테마이기 때문에 요 뉴인프라 정부가 부양하는 요 수혜를 받는 뉴인프라 쪽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신시대 5대 테마를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산화, 첨단 제조 요 2가지 분야는 어찌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좀 드러났어요. 반도체라든지 뭐 미국이 제재를 해서 안 되는 분야들 이런 분야는 굉장히 중국이 좀 취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이쪽에 돈을 쏟아 부어서 이쪽 부분을 좀 키우겠다 이런 의지를 내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뭐 제조업 스마트화, 로봇을 이용하는 스마트화라든지 뭐 차세대 정보 기술 관련된 이런 그 분야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갈 것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볼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우한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해왔지만 지금 리오프닝을 하면서도 불안했던 부분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설도 좀 부족하고요. 이런 의료 관련된 제품들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요번에 좀 각 잡고 좀 자금을 집행을 해가지고 부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에너지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신에너지 그리고 이제 방산 쪽, 이쪽이 좀 많이 불을 붙었는데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주도로 해가지고 탈러시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이 수혜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도 뉴인프라 쪽으로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쪽으로 신에너지 쪽으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산 우리 한국산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이유가 그중 하나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방산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방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방산 중에서도 특히 우주산업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라든지 20차 당대회 연결된 테마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대 테마 이쪽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스타일이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해서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굳이 뽑자고 하면은 2022년도 상반기는 유동성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펀더멘탈 개선 장세로 가면서 하반기에는 가치주라든지 시크리컬 이런 쪽 섹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지나가고 지금 저희는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 강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좀 리오프닝이라든지 부동산 밸류체인 이런 단기 수혜 섹터가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 스타일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코로나 확산이 피크아웃 되는 부분이 설날 이후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한 해 실적이 올 1월이랑 2월 사이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그만큼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을 거고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전망이 많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날 이후로 좀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어찌 보면은 기술주 위주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즉 기술주들이 많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향도 5가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좋을 것 같은 이유도 5가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5가지. 그리고 이제 투자 방향도 5가지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데 5가지씩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방향 첫 번째는 리오프닝 테마예요.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11월 달부터 완화로 들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랐다는 것은 선반영이 많이 됐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실현이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에 실적이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옥석가리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 급등한 면도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테마인데 분명한 것은 리오프닝의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두 번째 투자 방향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헬스케어 섹터 중국 헬스케어 섹터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반 정도 굉장히 긴 기간 역사적으로 최장기인데 최장기간 동안 중국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였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있었죠. UVL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검증 리스트에 중국의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포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년 9월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UVL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9월 달에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정책을 하나 내놨었는데 중앙 재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대금리를 적용시켜주겠다. 근데 어떤 거에 우대금리를 적용시켜주냐? 이제 코로나로 판명이 됐잖아요. 장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주겠다. 그게 2.5%였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통계적이지만 0.7%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0.7% 거의 공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선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마인드레이라고 하는 글로벌급의 이제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2천억 위안이 넘는 의료 장비를 발주를 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효과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섹터가 들썩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조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UVL 리스트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 끝나지 않지 않았냐? UVL 리스트에 또 넣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태양광 섹터랑 어찌 보면 비슷해요.
태양광 섹터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중국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헬스케어 섹터도 일부 섹터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DMO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의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랑 중국에서 CDMO를 제작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애초에 뛰어들 수가 없다. 환경이 너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CDMO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 밸류 체인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헬스케어 섹터에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과거에 한번 소개했던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국 본토에 있는 ETF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86개 정도 되는 ETF에 대한 접근성이 생겼는데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헬스케어 섹터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종목 코드가 512170으로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을 했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시가총액도 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한국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보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인드레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다 보유 종목 상위 탑 10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헬스케어 섹터에는 다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저는 이 ETF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방향 세 번째는 IT입니다. 투자 스타일이 전환이 되면서 중소형 기술주가 올해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또 겹치는 테마가 뭐가 있냐면 그 20차 당대에서 이야기했던 뭐 첨단 제조라든지 그 국산화 이런 쪽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뭐 딱 한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글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7인이라고 하는 OS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미국과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서 국산화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뭐 여러 부서들로 요게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IT 섹터들 중에서 국산화 대체라든지 첨단 제조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 네 번째 투자 방향인데 뭐 시너지 중에서는 특히 이제 태양광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있지만 태양광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가성비가 좋아진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태양광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폴리실리콘 가격,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마진 올라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를 하는 쪽에서 빨리 수주를 해야겠다. 왜냐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수주가 좀 많이 몰렸던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라고 보니까 수주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할 거고 내일 하지. 내일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떨어지고 결국엔 끝단에 있는 모듈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태양광 섹터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수주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모듈 가격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는 다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제 그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 같은 데는 많은 패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가격이 높았을 때는 뭐 수주를 할 수 있는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모듈 가격까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집중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요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진코솔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이 P형 퍼크에서 N형 탑콘이라든지 N형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탑콘이 지금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N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넘어가냐? P형 같은 경우에는 이 효율이 지금 25% 정도가 안 될 건데 이 효율이 올라가는 게 이론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N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N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 웨이퍼를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들 자체가 다르고요. N형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결국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가성비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인다고 해도 가성비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P형에서 N형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진코솔라 같은 기업들은 여기에 굉장한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데 태양광 섹터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좀 ETF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TAN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태양광 ETF가 있는데 뭐 이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RAYS, 레이즈라고 하는 미래에셋에서 낸 태양광 ETF가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은 더 깊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IRS, 뭐 저기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돼 가지고 나는 미국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TAN을 접근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원천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반등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이스로 접근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방향 테마 5번째 대망의 마지막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전기차 요즘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괜찮은 거 맞아?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도 판매량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근데 이게 2022년까지 계속 100% 넘게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야 25%면 성장세 너무 많이 줄어든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존재를 하는데 사실 25%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침투율도 33.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성장 시기는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지금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차별화된 양상이 나오는데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업체에선 선두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가격을 지금 3번 인하를 했는데 좀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BYD라든지 중국 국내 프리미엄 업체들은 또 차량 판매 대수가 월간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도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시면 전기차 ETF도 중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515030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1.9조 원, 2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거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CATL, 뭐 창업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데 이런 ETF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투자 스타일이 중소형 기술주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과창판이나 창업판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과학 창업판 ETF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표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랑 뭐 홍콩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과학 창업판 ETF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나와 있는 ETF가 있는데 이게 414780으로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표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월 이후 설날 이후부터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 기술주가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창판 ETF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테마들을 아울러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ETF의 물량이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호가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도 그리고 파실 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중국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